이강인이 마요르카에서 하는 역할 자체가 수비에서 공격으로 나갈 때 기어를 빠르게 올려주는 역할을 하죠. 수비에서 공격으로 올라가는 순간 이강인에게 주고 이강인이 받아서 뭐 뛰어나가는 이재성, 손흥민, 뭐 앞에 있는 뭐 오현규나 조규성 이런 선수들에게 빠르게 패스를 공급한다. 대한민국 대표팀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네. 자,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파주에서 이제 완전체로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주전을 약간 좀 나눴다. 주전이 될 만한 선수들에게 좀 흰색 조끼를 입었다. 이 흰색 조끼를 입은 선수들이 뭐 손흥민, 김민재, 브라질 16강전에서 주전으로 뛰었던 선수들이 이 흰색 조끼를 착용하고 훈련했다. 네. 약간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다만 좀 브라질전과 다른 것은 이강인이 공격을 진두지휘하는 공격형 미드필더를 좀 맡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이번 저 클린스만 체제 하에서 약간 좀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면서 중용받을 수도 있다. 약간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것도 좀 궁금해. 이강인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팀을 좀 이끌려면 어떤 전술이어야 될까요?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 그러니까 일단 지금 오늘 전체 공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네네. 한 15분 정도만 공개해서 어떠한 포메이션 또 어떤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얘기하는 이제 선발 정도의 그 조끼를 주거든. 그렇죠. 선발조. 선발조를 줘요. 조끼를 주는데 그거를 다 파악은 못했는데 들어보니 이강인 선수를 선발조에 넣어서 훈련을 했더라. 그렇죠. 거기까지만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물론 뭐 그거 넣었다고 해서 꼭 다 선발은 아니고 바뀔 수는 있는데 네. 그렇게 훈련을 한번 해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명단이 26명 발표됐다가 황희찬 부상으로 빠지면서 25명인데 25명이 완전체로 이제 훈련이 시작한 거거든. 네네. 다 유럽파들이 들어오면서. 물론 지금 권경원 선수가 약간 몸이 안 좋대요. 네네. 그래서 만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고 나머지 선수들은 다 정상적인 훈련을 하고 있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강인이 선발조에 있으면 어떠한 포메이션, 어떠한 전술로 뛸까? 이제 궁금한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만약에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 아니면 뭐 희망 나는 이렇게 뛰었으면 좋겠어 이런 걸 한번 해보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일단 포메이션은 어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크리스만이 최근에 감독을 한 게 없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크리스만 감독이 보통 이제 그 커리어 내내 네. 사용했던 전형은 뭐 사실은 뭐 4-4-2나 4-2-3-1 요 정도 포메이션을 많이 사용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나오고 있는 이강인이 공격을 전두지휘한다라는 건 아마 요 자리에 이제 이강인 선수를 두는 것이 아닐까. 4-2-3-1 4-2-3-1 형태의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 요런 생각이 좀 들고 일단 이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뭐 물론 이제 3년의 공백기가 있었지만 전체적인 흐름들을 보면 공수의 전환 과정이거든요. 특히나 수비에서 공격으로 나갈 때. 그러니까 이제 이강인의 존재가 클린스만 감독의 성향을 생각하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강인이 마요르카에서 하는 역할 자체가 수비에서 공격으로 나갈 때 기어를 빠르게 올려주는 역할을 하죠. 패스든 뭐 드리블이든 어떤 방식이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어쨌든 수비 라인을 내리고 만약에 수비가 됐을 때 수비에서 공격으로 올라가는 순간 이강인에게 주고 이강인이 받아서 뭐 뛰어나가는 이재성, 손흥민, 뭐 앞에 있는 뭐 오현규나 조규성 이런 선수들에게 빠르게 패스를 공급한다. 이런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사실은 이강인 선수뿐만 아니라 옆에 우리 황인범 선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중원에. 그래서 이강인 선수를 꼭 공격형 미드필더로도 안 써도 됩니다. 약간 중앙 미드필더로 쓰면서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황인범 선수도 패스 공급 능력이 좋으니까 우리가 꼭 이 한 명의 선수를 앞에 두고 약간 단순해지잖아요. 볼 배급하는 이제 루트가. 그래서 두 명의 선수를 두면서 볼 배급하는 루트를 좀 늘리는 이러한 형태도 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를 중원에 두는 건 이강인 선수의 이 압박 능력과 중원 싸움 능력을, 이제 라리가에서 지금 가장 중원 싸움을 잘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이강인의 중원 싸움 능력을 살리려면 이강인을 중앙 미드필더로 둬도 괜찮을 것 같다. 근데 반면에 또 이강인이,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워낙에 여러 군데 뛰어서 이재성하고 바꿔도 되죠. 이강인이 오른쪽, 이재성이 중앙. 이재성도 압박을 너무 잘하니까, 중원 싸움 잘하니까. 그렇게 써도 되죠. 이재성이 중원 싸움 해주고 이강인이 반대편 측면으로 올라가 줄 때 이강인에게, 그리고 이강인이 이제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손흥민에게 연결해주는 패스, 대각선 패스. 요게 들어가면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도 이강인, 우리가 이제 그동안 꿈꿔왔던 공격 조합 있잖아요. 이강인의 패스와 손흥민의 공간 침투. 요 모습을
이번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는 볼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예상하는 선발은 어땠으면 좋겠어요? 예상도 좋고 희망도 좋고. 네네. 희망하는 라인업. 희망하는 선수들 한 명 수비 골키퍼부터. 골키퍼는 뭐 김승규. 예, 김승규 골키퍼. 발밑을 아마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오른쪽에 김문환, 김문환, 그리고 네. 김민재, 그렇지. 김영권, 그다음에 김진수, 김진수, 예. 황인범, 그다음에 정우영, 이강인, 이재성, 손흥민. 저는 이번에 오현규 선수를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오현규. 네. 나랑 완전 똑같아. 나랑도 거의 비슷한데? 네. 나는 최근에 클린스만이 감독직을 했을 때가 이제 헤르타 베를린이니까 네네네. 그때 다양하게 썼더라고. 4-1-4-1도 쓰고 4-3-3도 쓰고 3백도 쓰기도 했었는데 이강인을 쓰려면 네. 사실 조합이 조금 복잡하긴 하더라고. 이강인이 다양하게 쓰기도 하지만 또 이강인 선수는 개성이 분명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네. 조합을 상당히 잘 써야 되거든. 네.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4-3-3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4-3-3. 4-3-3. 그래서 앞쪽부터 얘기하면 네. 저는 일단 조규성을 쓸 것 같아요. 조규성. 그러니까 마치 지금 무리키라고 하는 선수를 쓰는 것처럼 일단 조규성을 해놓고 왼쪽에는 손흥민, 오른쪽에는 왼발잡이 이재성을 약간 반대발 윙어로. 대신 이재성은 예를 들면 레알 마드리드의 발베르데가 네네. 오른쪽 측면인데 수비할 때는 허리 쪽에서 그쵸. 하는 것처럼 이재성은 워낙 영리한 선수고 지금 독일에서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세컨, 뭐 중미, 측면 다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재성을 그쪽에 두고 가운데를 역삼각형으로 둬서 수비형 미드필더에는 정우영, 큰 정우영, 그리고 앞쪽에 약간 좌우로 이강인과 황인범, 이강인, 황인범 을 같이 세우고 수비는 김진수, 김영권, 김민재, 김문환, 골키퍼 김승규. 네. 거의 비슷하네요. 비슷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카타르 월드컵을 그렇죠. 이제 바로 얼마 전에 했었으니까 그 명단을 이제 아마 뭐 거의 네. 비슷하게 가져나오지 이번에 않을까. 그렇게 하겠죠. 벤투 감독 네. 그대로 네. 썼던 거 그대로. 근데 이제 그 기사 보니까 네. 이강인 말고 이강인 자리에 프랑크푸르트의 정우영도 써봤다. 이런 이제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저는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강인이 있어도 어차피 똑같은 거긴 하지만 앞쪽에 이강인 혹은 정우영 혹은 이제 옆에 있는 이재성 그리고 뭐 오현규나 조규성처럼 압박을 잘하는 선수들이 많아요. 우리가 앞에. 예. 특히나 이재성이나 이강인은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의 정우영은 각 팀에서 가장 압박을 잘하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리가에서 압박 제일 잘하는 선수, 분데스리가에서 압박 잘하는 선수를 앞에 두면 우리 전방 압박을 분명히 확실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압박을 할 때 김민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나폴리에서 하던 것처럼 그런 것도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나폴리에서 압박을 할 때 보면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달려들어요 막. 근데 이걸 뺏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롱패스를 유도하죠. 롱패스 오면 김민재가 그냥 다 끊어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압박의 그런 이제 개념이 앞쪽에서는 뺏는 게 아니라 롱패스 유도. 넘어왔을 때 김민재가 커팅. 그렇죠. 그러면 우리 다시 볼 소유. 예. 요게 되거든요. 근데 앞쪽에 압박을 잘하는 선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나폴리가 하는 그런 압박 방식처럼 김민재도 활용해 볼 법하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게 우리가 전방 압박을 현대 축구가 좀 많이 하는데 네. 전방 압박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전술적으로. 일단 볼을 끊어내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죠. 끊어내면 골대 가장 가까운 위치이기 때문에 끊어내면 빠른 카운터를 때릴 수가 있죠. 맞아요. 근데 끊어내지 못해도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패스를 유도시킬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걸 채널링이라고 하죠, 전술에서는. 그래서 한쪽 패스의 경로를 막아버리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그들의 축구를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야. 만약에 뒤에서부터 후방 빌드업을 하는데 전방 압박을 세게 하면 얘네들이 하니까 자꾸 질러내. 그러니까 그들의 축구를 못하게 해서 결국 볼 소유와 경기 흐름을 가져가는 방식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번도 카타르 월드컵 때도 그 얘기를 했지만 그 김민재가 이렇게 라인을 끌어올려놓고 하는 축구를 할 때는 핵심이야, 핵심. 그렇죠. 김민재 같은 선수가 없으면 저렇게 라인을 끌어올려놓고 경기를 못 하거든. 근데 김민재가 맞아요. 워낙 발도 빠르고 피지컬도 되고 상대 카운터를 끊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 저렇게 라인을 끌어올리는 게 좀 가능하다. 네. 우리가 옛날에 기대했던 진짜 김민재가 딱 끊어주고 이강인이 뿌려주고 그렇죠. 손흥민이 마무리한다. 예. 요게 이제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거죠. 예. 그 조합이 이제 한 번만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는 우리 국가대표팀 역사에 길이 남을 영상으로 나오겠죠. 맞아. 재밌을 것 같아 이번에. 자, 2연전이 있기 때문에 2연전에서 좀 많은 실험을 하려고 할까?
일단 뭐 여러 선수들 여러 선수들은 보면서 볼 것 같아. 네. 여러 선수들은 왜냐 크리스마는 그러니까 일면 벤투 감독은 나중에는 거의 그냥 고정으로 가는 거는 네네. 아니까 다. 네. 아 그렇죠. 근데 지금 클린스만은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다. 아직 아마 선수들 다 파악이 안 됐을 거야 당연히. 그래서 그 기사 보니까 그 번호인가 이름표를 이렇게 붙여서 자기가 잘 모르겠으니까. 아 그렇지. 얼굴 매치가 안 되는 거야. 네, 이름은 네. 이제 어떻게 파악을 했는데 아직 잘 모르지 뭐. 그쵸, 막 손흥민 그쵸. 뭐 이 정도 알겠지. 그쵸. 근데 막 다른 선수 잘 모르니까 야, 네, 너 네, 네. 번호를 이렇게 붙여놓고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번에는 다 보려고 하겠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독일에 뛰고 있는 정우영 얘기를 했는데 그런 선수들 같은 경우는 소속팀에서 완전히 풀타임은 아니니까 맞아요. 못 뛰고 컨디션이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고려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양한 선수를 보지 않을까 좀 싶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도 얘기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3, 4년 뒤에 북중미 월드컵을 고민할 때는 몇몇 포지션은 지금 좀 발굴해야 되는 데가 있어요. 그쵸. 풀백이라든지. 네, 좌우 풀백. 네. 그다음에 수비형 미드필더도 큰 정우영 선수가 3, 4년 뒤에 그렇지. 나이가 어느 있으니까. 폼을 유지할지는 조금 보기도 해야 네네.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몇몇 포지션들은 고민이 좀 있긴 있습니다. 네. 좀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되게 중요할 거라는 거예요. 그 나이 때. 다음 세대. 다음 네, 세대. 그렇지. 세대. 이제 그리고- 이끌어갈 중심이니까. 그리고 96. 김민재가 96인가? 그렇죠. 네, 그 네. 세대들. 네. 96 라인들 황인범, 나상호. 김민재, 나상호 네. 요 96 세대와 이강인 요 나이 때. 요 선수들이 아마 다음 월드컵은 주축이 되겠죠. 음. 네. 확실히. 난 진짜 궁금한 게 그 각 감독마다 황태자 같은 게 있잖아. 네네네. 이번에 누가 될지 너무 궁금해. 이강인이 될까? 황태자. 어. 아, 아니면 그러니까 황인범? 보통 이제 황태자라고 하면 네. 약간 이제 감독이 약간 발굴해서 믿는 선수를 좀 의미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다음번 A 매치 때 클린스만이 뽑는 거에 따라서 아 거기서 그런 나온다? 느낌이 거기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나온다? 어. 저는 홍현석 선수, 아 그럴 수도 있. 그런 이제 선수들 있잖아요. 지금 연령별 대표로 가 있는데. 네네 홍현석. 그러니까 지금 이 멤버는 클린스만 픽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그냥 카타르 월드컵 픽이죠. 픽이에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보고 이제 축구를 좀 계속 하면서 이제 다음 픽이 나오겠지. 클린스만 진짜 픽이 나오겠지. 네네. 네. 자 아무튼 뭐 2연전차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함께 또 응원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